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빠르게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 동북부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김 지사는 경기 동북부 지역은 중증 질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상급 종합병원과 24시간 운영하는 분만실, 응급실이 없어 경기 동북부 사망률 평균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전국 고령화 비율이 18%인데 연천의 경우 28%가 넘는다며 종합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응급질환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도민의 건강권, 생명권 보호를 위해 동북부 지역의 의료체계 개선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경기도는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북부 지역에 설립될 공공의료원은 기존 의료원 역할에 서비스와 경영 혁신을 더합니다. 정신건강과 돌봄, 감염병 예방 의료까지 영역을 확장합니다. 대학병원과 연계해 부족한 의료 부분은 교육을 통해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병원과 지역협력병원, 보건지소까지 의료 연계를 확대합니다. 경기도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계획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 내외에 그 계획을 빠른 시간 내에 대상 선정과 계획을 만들겠다고 하는 오늘 발표를 한 것이고요. 김 지사는 혁신의료원 확정과 중앙정부 예타 등 절차가 4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대상 선정과 계획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상이 선정되면 중앙정부와의 절차는 최대한 빨리 단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는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부지평가 지표를 5월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의료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단 한 곳도 없고 응급실도 부족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생명을 담보로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데요.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 북부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의대 신설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진대학교와 경기북부 정치권이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경기북부의 인구수는 약 360만 명으로 서울과 경기 남부에 이어 전국 세 번째 규모. 하지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6명으로 전국 평균 2.2명보다 한참 부족합니다. 접경지에 군사 규제 등 각종 규제가 더해지면서 지역 발전이 더딘 까닭입니다. 이에 대진대는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도 의대 설립이 가능하다며 이미 3천여 병상의 의료 인프라를 확보해 공공의료 개선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의대 신설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도 가능한 곳, 3천여 병상에 가까운 의료 인프라를 확보한 곳, 필수 진료과 지역의사, 군의관 양성 등 맞춤형 계획을 준비한 곳, 바로 대진대학이 가지고 있는 답이다. 경기북부 정치권도 대진대 의대 신설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접경 지역으로 다수의 군부대가 자리하고 있는 만큼 병사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경기북부에 의대가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접경 지역이라는 거, 또 군인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이 의료 체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되고 또 보완이 돼야 된다. 한편 이번 성명 발표에는 철원군과 고성군 등 강원 동북부 지역 지자체도 함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의정부시는 설 연휴 기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특별 상수도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시는 설 연휴 상수도 운영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6개 조 비상근무반을 통해 상수도 민원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인데요. 또 누수 단수로 인한 대형 사고 발생에 대비해 비상용수 공급 차량과 긴급 공사업체도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일 진행 예정이었던 전체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정개특위는 당초 이날 오후 회의를 통해 선거구 획정 합의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입니다. 여야는 서로 강세 지역구를 유지하기 위해 앞서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지역구 후보자 공천 신청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9일부터 3일까지 공천 신청을 받은 결과 인천은 13개 선거구 46명이 신청했는데요. 가장 많은 후보자가 몰린 곳은 서구 갑으로 9명이 신청서를 냈고 반대로 중구 강화군 옹진구는 현역 1명만 신청했습니다. 핫 선거구로 떠오른 계양구 을 선거구에는 2명이 공천 신청서를 내 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들을 대신해 갚아준 은행 대출이 1조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했는데요. 고물가 고금리의 부담으로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금난에 내몰려 빚조차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주요 은행에서 돈을 빌린 중소기업이 연체한 원리금난 1년 새 5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빚에 쪼들리는 주된 요인은 고금리 여파 때문인데요. 금융 상환 시기가 도래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 회복이 더딘 상태에서 은행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연 10%가 넘는 금리에도 이금융권을 찾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늘고 있어 사상 최대 법인 폐업 기록이 올해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불황보다 무서운 것이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와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합니다. 중소상인과 금융소비자단체 회원들은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 채무자와 자영업자의 상황 부담을 경감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청년 안심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2,270억 원을 조기 집행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PF 사업장의 자금 경색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이런 조치를 내린다고 설명했는데요. 우선 올해 SH공사가 선매입할 청년 안심주택 23곳의 매입 시기를 앞당겨 552억 원을 조기 집행합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49곳의 매입 대금은 지급 절차를 간소화해 총 1,718억 원이 조기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기후동행카드가 열흘 만에 31만 장이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유형별로는 모바일이 12만 4천 장, 실물카드가 19만 1,000장으로 집계됐으며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이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한 지하철 노선은 2호선으로 나타났으며 5호선과 7호선, 4호선과 3호선 순이었습니다. 역별로는 주말은 홍대 입구역과 신림역, 잠실역 순이었으며 평일은 강남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역, 신림역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22일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 비용을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타시도 재해구호 지원에 사용 가능한 재해구호기금 1억 원을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을 위해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또 긴급 지원금과 함께 충청남도 서천군의 요청 시 자원봉사단과 구호물품 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2년간 포천, 동두천, 연천에 소재한 중소섬유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유망기업을 육성합니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는 사업으로 중소섬유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하이테크 산업용 친환경 소재 분야 유망기업을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은 중기부가 인구 감소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연고산업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지역은 올해 처음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인천시가 공유 전동 킥보드 업계 협의를 통해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하향 조정하고 16세 이하 인증 의무화를 함께 시행합니다. 인천시는 공유 전동 킥보드 운영업계의 데이터 분석 결과 실제 운행 환경에서의 평균 속도가 시속 20km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사고 방지와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정 최고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또 명의를 도용해 타거나 한 대에 2~3명씩 타는 등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전을 막기 위해 16세 이하 인증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가 제3차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3월 착수합니다. 인천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과 연계한 도로 확충과 개선, 원도심 활성화와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구분해 추진하는데요.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 홍콩시티, 9월 이지구와 검단 신도시 등 도시계획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GTX 노선 등 인천 지역 주요 교통 환경 변화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드론과 지능형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산불 방지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봄철 산불 발생에 대비해 산불 여부를 실시간 판독하는 지능형 산불 방지 ICT 플랫폼을 수락산에 구축했는데요. 이 플랫폼은 기존의 산불 감시 카메라, 드론과 연계돼 산불을 조기에 감지해 초기 진화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전문 진화대원과 산림 분야 근로자 등 260여 명을 산불 취약 지역에 배치해 감시 활동을 강화합니다. 경기도가 도시 빈집 정비 활용을 위해 빈집 정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빈집 정비 지원 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해 시군은 연 2차례 소유자의 빈집 정비 안내문 발송 등 연간 홍보계획 수립과 시군이 직접 빈집 정비하는 방식을 도입해 소유자의 서류 작성과 철거 공사 추진에 부담을 줄여줄 계획인데요. 경기도는 모든 시군이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한 뒤 2025년까지 연차별로 정비 대상 빈집을 특정해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소요 비용의 일부를 도비로 지원합니다. 도는 지난 3년 동안 모두 262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하고 마을 쉼터, 주차장 등으로 공공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천시가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235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원 대상은 4, 5등급 경유차와 노후 건설 기계를 조기 폐차하거나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1톤 화물차와 지게차 등을 전동화하는 경우와 전기 굴착기를 보급하는 경우 등인데요. 인천시는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조기 폐차 11만 4천 대, 저감 장치 부착 9만 대 등 모두 23만 7천 대에 6,958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설 명절 제수용 선물용 등으로 많이 소비되는 식품 557건을 집중 검사했는데 쪽파 1건이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를 수행한 품목으로는 과자류, 떡류, 식용유지류 등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과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등입니다. 도는 농산물 중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품목은 도내 대형마트에서 수거한 쪽파로 살진균제로 쓰이는 프로사이미돈이 기준치 5배를 초과해 압류 폐기 등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